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년도 미술 경기 합격자입니다. 제가 미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임용고시 합격까지 제가 어떻게 성적이 오르고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1차 공부 방법, 2차 공부 방법, 그리고 임용을 공부할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고사를 합격하기까지의 제 과정입니다. 저는 임용고시를 총 3번을 봤습니다. 초수 때는 1탈도 했었고, 그리고 재수 때는 최종 탈락도 했었고, 3번째 시험을 본 결과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같은 과정을 거치신 선생님들의 그런 성적이나 성적의 추이 과정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제 성적을 이렇게 부끄럽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성적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 오른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누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 같이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교육학 전공으로 말씀드릴 건데, 교육학에 있어서 저는 초수, 재수, 삼수 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사의 진도에 맞게 따라가면서 복습을 하고 타이트하게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스터디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스터디 같은 경우는 밴드 스터디 또는 전화 스터디로 진도 나간 데까지 인출해보는 스터디로 서로 체크해주고 키워드를 확인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주기적으로 1회씩 풀어가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밴드 스터디 같은 경우는 5명이서 팀을 꾸리고 밴드에 한 문제씩 내고 그 이후에 답을 서로 달면서 문제를 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공부할 수 있게끔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거나 또는 1시간 정도 질의응답하는 스터디를 2가지를 해서 다른 선생님과 진행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 빈틈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을 처음 공부하시게 된다면 저는 구조와 백지 쓰기를 계속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재수 때는 1월부터 6월까지 힘들지만 매일매일 구조와 스터디를 했던 것이 제가 재수 때 교육학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공부한 만큼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으니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최종 탈락을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빨리 내가 고득점을 받아서 내년에는 합격해야지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상 선생님의 강의를 전체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제가 부족한 과정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는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고, 스터디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술 교육학에 있어서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선생님과 3월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표현이 다양한 영역에서 반드시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깨우기 용으로 해서 7문제씩 친구와 함께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문제를 내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를 하면서 친구와 같이 알려주기도 하고 부족한 점을 항상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3, 4월에는 교과서 분석이나 용어 사전을 가볍게 읽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는 영역별로 또 문제 내기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최타를 경험하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과 함께 카톡으로 문제를 내고 서로 백지 쓰기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그런 공부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고 인출한 스터디인데, 그 카톡 문제 내는 스터디는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그때 저희가 진행했었던 스터디 스케줄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7, 8월에는 학원에서 그 위상에서도 영역별로 진행하는 거에 맞춰서 매주 이렇게 한 주씩 2주 텀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각자 다른 선생님들과 문제를 내면서 카톡으로 백지 쓰기 인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월이 되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돼서는 하루에 3번씩 다른 영역을 고르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카톡 문제 내고 백지 쓰는 스터디는 이런 식으로 제가 날짜와 그 해당하는 문제들을 10문제 정도 내고 서로 백지를 쓰면서 인출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책에도 빈칸을 뚫어 놓으면서 내가 안 외워지는 부분을 내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내가 그 키워드를 보았을 때 얼만큼 나만의 언어로 인출할 수 있을지 맨날 이렇게 써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갖는 장의존형 학습자였기 때문에 저는 주로 책에다가 단권화를 하면서 스스로 구조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형광펜을 사용을 해서 상위부터 하위까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조금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는 중요한 점,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반드시 써야 할 키워드 같은 것을 서서히 표시해 나가면서 나만의 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책을 보고 이 책이 나한테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깔 펜을 지정했습니다. 빨간색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쓰고, 파란색은 위상 선생님이나 장지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을 설명해서 필기를 적었고, 그리고 초록색은 다른 책이나 다른 강사가 언급했던 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스스로 검색하거나 찾아본 점을 써놓거나 아니면 나만의 글로 내 스스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필기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틀린 것, 그리고
이 페이지를 봤을 때 다음엔 절대 틀리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분홍색을 사용을 해서 계속 표시를 하고 내 약점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 6월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5,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다시 집에 가서 색깔 펜을 지정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제 걸로 만들고 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면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책의 중요한 부분은 스티커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 초록색은 다른 강사가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파란색은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으로 해서 어떤 연도에 나왔는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틀린 색들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중요도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프리드먼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때도 그 장지연 쌤이 언급하신 것과 또 중요했던 부분을 같이 표시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번에도 기입형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책에 빠진 부분에는 다른 중요한 부분도 끼워 넣어서 제가 저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의고사는 그 해당 연에 각 선생님들 또는 위상선생님, 장지연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가 잊지 말고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모의고사에 있어서는 4분의 1로 축소 인쇄해서 이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이고 틀린 거는 분홍색으로 역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는 답을 써서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회독했을 때 다시 인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지 다시 확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틀린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는 월 말에 2달 정도의 스케줄을 미리 짜두고 매일매일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결과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먼저 예측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먼저 한 5시 50분쯤 일어나서 교육학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읽어보거나 아니면 잠 깨기용으로 말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다음에는 바로 스터디 카페에 7시 전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 스터디를 같이 친구와 공부하고 전화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오전에는 교육학 복습을 하고 오후에는 전공 복습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수 때 2차 성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진 원인이 좀 컸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하고 수업 실현에 있어서 좀 더 횟수를 늘리거나 혼자서 미술학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연습을 해보고 집에 가는 과정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아는 친구들, 동기쌤들이랑 함께 스터디를 진행해서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 후에는 매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합격한 선생님들한테 제 영상을 보여주거나 불러서 수업 실현, 면접, 수업 나눔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나갔습니다. 또한 막판에 있어서는 장지연 선생님이나 대학원 교수님, 다른 동기쌤, 먼저 합격한 선배들에게 보여주면서 어색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계속 피드백 받았습니다. 수업 시연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성장하게 되었고 이렇게 반복했던 결과 제가 첫 번째를 뽑았는데도 많이 긴장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에 있어서는 제가 재수 때는 너무 걱정이 많고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도 실현 전날에 11시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합격을 했다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반성을 하고 올해는 수업 실현 전날에 다른 선생님과 5시까지 연습을 하고 숙소로 넘어가서 다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 실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고 내 걸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그 사이다 수업이라는 책이나 아니면 장지연 쌤이 나눠주신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답안을 내면화하였습니다. 항상 수업 실현을 하고 나눔을 계속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답변을 이끌 수 있도록 수업 나눔도 수업 실현과 같이 연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수 때는 면접에서 많이 깎여서 올해는 더 많이 면접에 비중을 두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그 스터디 하는 카페에다가 올려서 영역이 다른 선생님들을 뽑아서 스터디를 구성하고 스터디 카페도 다 예약을 해서 한 달의 계획을 미리 다 짜두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 미술, 음악 교과 선생님들과 주 2회 진행하고 사이다 면접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이러한 것을 내 걸로 내면화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답변하고 업로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 후에는 스터디 1을 합격자들과 함께 다시 충원을 해서 꾸렸고 1월에 그 1합 전에 먼저 공부했던 생물 선생님과 그리고 정보 선생님을 구성해서 주 3회로 진행했습니다. 정보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디지털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과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합격 이후에는 아침 7시, 저녁 11시에 또 다른 전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미술 교과 같은 경우는 실기 때문에 면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연습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 책을 정리하면서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기에 있어서는 저는 서양화와 디자인을 선택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정물이 잘 보이는 자리에 배치가 되어서 정물을 잘 보고 그릴 수 있었고 제가 한번 연습해봤던 그런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평소 실기했던 실기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고시는 정말 혼자서 책상 앞에서 책과 싸움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마음가짐을 잘 해주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은 딱히 정하지 않고 일요일에 친구와 맛있는 걸 먹으면서 힐링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했었고, 저는 좀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쉬는 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뭐 푸바오 같은 그런 동물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될 때는 교과서를 보면서 기분 전환을 했었고, 표현에서 제작 과정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장인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좀 더 이해가 더 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틈틈이 풀어보면서 언급된 부분이나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저는 내가 못 외운 부분이나 또는 교육과정을 다시 암기하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이 부분이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것만 좀만 더 하면은 내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인내한다면 누구나 성적이 많이 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저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위상 선생님이 주신 이런 명언 같은 거를 항상 잘라서 책상 옆에다 붙여놓고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많은 동기부여가 됐었고, 그리고 위상 선생님이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고 여기에다가 합격이라는 걸 써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4월, 6월 모의고사를 반드시 봐서 제 위치를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장지연 쌤이나 위상 쌤과 상담을 통해서 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었고, 그 결과 제가 1차에서도 고득점을 받고 2차에서도 고득점을 받아서 좋은 곳에 잘 발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